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거는 이 하이 스위칭 스피드를 위한 전략인데요. 디바이스 레벨에서는 게이트 딜레이가 게이트 캐퍼시턴스랑 이 기생 정션 캐패시턴스에 의존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얘가 이 정션 캐패시턴스가 도미넌트하다. 그래서 게이트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정션 캐패시턴스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로어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정션 캐패시턴스에서 보다도 이 회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인터커넥트의 RC 딜레이가 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있잖아요. 이 오프 커런트 줄이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소스 드레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가 P타입이고 N타입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VG를 주고 VD도 주죠. 그러면은 이게 DIBL이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VG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이 베리어를 타고 이 디퓨전 커런트가 생길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리키지 커런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롱 인버전이 되기 전인데 스트롱 인버전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줄줄 새는 거죠. 이 디퓨전에 의해서 이 DIBL 드레인 인듀스드 베리어 로어링 현상으로 얘가 새는 거죠. 얘가 리키지 커런트예요. 그러면은 이 VG가 최대한 이 다른 데 걸리지 않고 딱 제 기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정션 캐패시턴스를 줄여서 이 게이트 캐패시턴스에 전압이 다 온전히 걸릴 수 있게 하면 좋다. 그래서 로어링 도핑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로어링 도핑이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소다의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이 바디의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 레벨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라지 정션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라지 정션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라이틀리 돕드 서브스트레이가 선호되네요. 여기서도. 그쵸? 보면은 그러니까 정션 뎁스 또 디플리션 위스가 라이틀리 돕드 사이드에 정션 뎁스가 감소할수록 정션의 뎁스가 감소할수록 이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감소한다. 정션 뎁스가 작을수록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도 감소한다. 그러겠죠? 왜냐면
더 터널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정션 뎁스를 늘리는 방향은 뭐죠? 라이틀리 돕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션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라이틀리 도핑이 선호된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한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위해서는 보면은 이 VT가 이렇게 주어져요. 엠모스의 경우. 얘는 무슨 값이냐면 디플리션 리전의 스페이스 차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도핑 레벨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도핑 레벨을 높이게 되면 얘가 커져요. 얘가 커져서 이 얘가 뭐죠? 그 인터페이스 그 트랩 그 뭐지? 디펙트들이잖아요. 그 우리가 뭐 그걸로 배웠던 차지, 그 차지, 인터페이스 차지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모바일 차지. 그것들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얘를 높이게 되면. 그래서 도핑을 높게 하면은, 그런데 도핑을 높게 하면 계속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핑을 높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채널 영역에 이온 임플레인테이션을 따로 해서 채널 쪽에 도핑을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공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디 전체 말고 채널 영역에만 도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MOS를 엠모스 대신 쓰는 장단점. 엠모스는 뭐냐면요. 엠모스는 디플리션 모드의 모스펫 엠모스 하나랑 인핸스먼트 모드의 엠모스를 하나를 연결해서 만든 소자예요. 근데 얘가 공정은 더 쉽겠죠. 엠모스. CMOS는 엠모스, 피모스를 해서 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기판에 두 타입의 소자를 증착해야 되니까. 엠모스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한 기판에다가 그냥 이쪽에는 이거 만들고 이쪽엔 이거 만들어서 만들어서 양쪽만 그 모드만 다른 식으로 설정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만들긴 더 어려운데 왜 스모스를 쓰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소모가 커요. 엠모스의 경우 하나는 디플리션 모드라서 하나는 계속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게 수백 개, 수만 개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에너지 소모가. 그러면은 발열도 심할 테고 전력 효율도 떨어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MOS를 씁니다. 그래서 파워 컨서미션이 좋고요. 발열이 좋기 때문에 릴라이어빌리티가 좋대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디바이스가 놓을 수 있다. Decreased hot carrier degradation? 이거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고, 단점은 패키징 데니시티, 프로세싱 어렵다. 인풋 캐패시턴스 높다. longer driving time for 웰 만들기 어렵다. 그 다음에 레치업이라는 건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레치업이라는 건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라이틀리 도핑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심바디 트랜지스터인데, 그게 이제 SOI 이런 거, SOI 웨이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라고 해서 이 실리콘 아예 기판이 여기 있고 여기 옥사이드를 증착한 다음에 여기 위에 다시 SI를 기르는 거예요. 아주 얇게. 그래서 얘를 뭐 울트라 틴 바디 해가지고 UTB
뭐 소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엄청 얇게 도핑을 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얘를 쓰는 목적은 또 많이 있죠. 레치업이라고 해서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나는 이따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 시머스를 쓰다 보면 여기가 n 플러스 p, 여기 n을이잖아요. n 있고 p 플러스 p 플러스죠. 그러면은 pn 이런 채널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어떤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녹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SY 웨이퍼를 쓴다 그러면은 헤빌리 도핑된 좀 더 헤빌리 도핑된 이 아래쪽에 SI 통로로 커런트 패스가 형성이 돼요. 커런트 패스가 형성이 돼서 이런 레치업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SOI 웨이퍼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 거는 NMOS 인버터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여기 파워 볼티지가 있고 얘가 이제 그 로드라고 부르는 저항, 얘는 뭐냐면 얘도 그 모스펫인데 NMOS인데 얘는 디플리션 모드예요. 그래서 계속 켜져 있는 상태. 그리고 얘는 인핸스먼트 모드. 그래서 V인은 여기 있고 Vout은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V인을 0을 줬어요. 0을 주면은 이 소자는 안 켜지겠죠? 안 켜지면은 이 VDD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때, Vout으로 빠져나올 때 그냥 VDD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켜져 있고 하니까 VDD가 그대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여기 VDD를 준다 그러면은 이 VDD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그라운드 되죠. 그럼 여기는 0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V인을 넣었을 때 VDD가 나오고 VDD를 넣었을 때 V0이 나오기 때문에 낫게이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저항처럼 작용을 해요.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켜져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얘는 그게 크다, 그 에너지 소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모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모스는 다른 점이 두 개가 하나만 켜져요. 둘 중 하나만. 예를 들어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아웃이에요. 켜졌어요. 켜졌으면은 0이에요. 0. 0이면은 0이 아니라 로우, 어떤 로우 볼티지일 때는 P 타입이 켜져요. 얘가 켜져요. 얘가 켜지면은 V 아웃에 VDD가 나올 테고, 만약 그렇지 않다, 여기가 좀 더 크다, 크면은 얘만 켜지죠. 얘만 켜지게 되면 여기로 그라운드 되겠죠. 그라운드 된단 말이에요. 그라운드 되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낫 게이트로 동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회로는 보시고, 회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에 대해서 볼 건데, 시모스 인버터의 특성인 볼티지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VTC라고. 이게 뭐냐 보면은 여기는 V인, Vout이고요. 그러니까 VDD까지 넣어줬을 때, 인에 0부터 VDD까지 넣어줬을 때 Vout을 측정한 건데, 이상적인 경우는 이거예요. 여기서 어느 순간 탁 떨어진다. 0부터 어느 순간까지 VDD다가 어느 순간 탁 떨어져서 Vout이 0으로 나온다. 이게 이상적인 경우고, 이때 게인을 이 V인 분의 Vout 이 기울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적이고,
인풋 레인지는 크고 아웃풋 레인지는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인풋 레인지, 그러니까 2분의 VDD까지는 2분의 VDD까지일 때 1이고 인풋이 2분의 VDD일 때까지 인풋 레인지, 인풋 이 레인지인데 2분의 VDD 일 때까지는 0이 출력된다. 왜죠? 그러니까 이 2분의 VDD까지는 이 V인을 0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VDD 값이 나오는 그거니까요. 그 다음에 2분의 VDD부터 VDD까지 이 영역에서는 얘가 1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웃풋 레인지는 보면 0하고 1이 바로 있죠. 0하고 1이 바로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레인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웃풋이 딱 하나로만 된 거예요. 하나로만. VDD 아니면 0 이렇게 두 가지로만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개인이 이 중간 영역은 개인이 1 이상인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값이 0 값인지 1 값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까지 이 개인이 1이 넘어가기 전까지 이 VIL이라는 얘까지는 이 시그널, V인 시그널을 0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이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이는 뭘로 봐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모른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부분만 안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이 영역에 있다고 하면 V인이 어쩌다 삑이 나서 이쪽 영역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넓으면 좋은 거고, 이 아웃풋은 아까와 다르게 이런 레인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레인지인 거예요. 이 레인지. 아까는 VDD면 무조건 VDD 0이면 0 이랬는데 VDD의 1이라고 판단할 영역이 생긴 거죠. 영역이 생겨버린 거면은 이게 안 좋은 거죠. 일정한 게 좋기 때문에.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시그널이 여기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둘 다를 감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건 제일 좁은 게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얘를 VTC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게. Need for wells in CMOS, POL, CMOS. 이제 그래서 CMOS를 만들 때 웰을 한쪽 P웰을 파는 쪽이 있고 N웰을 파는 CMOS가 있고 트윈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웰에서 만들어진 디바이스는 퍼포먼스 저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도핑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도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일리 도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라이틀리 도핑을 해야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특성을 가집니다. 어쨌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PWL CMOS를 프로세스하는 거를 볼 텐데, 일단 이 N substrate에 PWL 우리가 증착합니다. 이온 주입시켜서 증착을 하고 로커스를 옥사이드를 만들어요. 옥시데이션으로. 여기는 마스크로 해서 막아 놓겠죠. 그 다음에 CV드하고 포토 해서 여기 이거 만들고, 임플란테이션 해서 여기에 이거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막아놓고 임플란테이션 해서 여기에 소스 드레인 주입시키고, 컨택 만들기 위해 옥사이드 제거하고 메탈 등착하면 끝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했던 그걸로 볼 수 있는 거고, 레치업이라는 거 볼 텐데, 레치업 아까 말했듯이 PNPN 채널이 존재하게 돼요. PNPN. 그래서 우리가 레치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배운 거 소개해 드리면, 드라이브인을 하지 않고 임플란테이션만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팍 들어가게 돼서 드라이브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텐데, 임플란테이션만 해주게 되면,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RTP를 통해서 급격하게 어닐링만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표면에서는 이렇게 라이틀링 도핑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헤빌리 도핑된 곳에서는 그 저항이 크게 되므로 거기에 더 많이 전류가 커런트 패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쉘로 STI, 쉘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하면은 이 아이솔레이션 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 PNPN 패스를 가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거 엠모스하고 이쪽에는 피모스 하면은 아무래도 이 두 개의 PNPN 채널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STI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 버즈 빅 쉐입 없앨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STI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STI로 인해서 PNPN 채널이 가려진다. 자, 그 다음에 SEG라고 해서 이제 셀렉티브 에피텍시얼 그로스가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에피텍시로 이 방막을 쌓는 거예요. 에피텍시 방막을 쌓아서 그 위에 소자를 직접 하면은 PNPN 패스 대신 이 헤빌리 도핑된 서브스트레이트로 커런트 패스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에피텍시에는 라이틀리 도핑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핫 캐리어 이펙트. 우리가 LDD라는 게 있는데, LDD 여기 소스 쪽에 이렇게 여기에 라이틀리 도핑하는 게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그걸 설명드리기 위하면 핫 캐리어 이펙트 때문에 하는데, 드레인 쪽에서 이제 소자가 작아지면 얘네가 가까워지잖아요. 선폭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드레인 쪽에서 필드가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론이 에너지가 높아져서 에벌렌치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얘가 핫캐리어들이 SiO2에 박힐 수도 있고, 여기를 오히려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에너지가 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여기 쪽에서 드레인 쪽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 이 LDD, 라이틀리 도프드 드레인인데, 얘를 어떻게 도핑을 하냐면, 처음에 얘 도핑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를 먼저 도핑을 하고 나중에 스페이서를 등착한 다음에 다시 도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셀프 얼라인드 채널 스탑이 쉽다. 보시면 이제는 여기서 LDD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트윈 엘시모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를 보실 텐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볼 테니까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까지 마쳤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라이틀리 도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았고, 소자 공부도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반도체 공정 설명 마치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어떻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